목숨을 건 도깨비 시장 탐험. 자, 이리 와보시지요. 이 연지 한 번 찍으면 칙칙한 얼굴도 복사꽃처럼 살아납니다. 저기 선비님, 아내에게 슬쩍 안겨줘 보세요. 오늘 저녁 국밥 속에 고기 한 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입담 하나로 장터 사람들을 홀린 감내와 손재 죽군 칠복 부부, 그리고 조선 최고 산적 검은 호랑이, 그들이 발을 들인 곳은 도깨비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의 기틀이 단단히 뿌리내렸던 시절, 한양 도성의 심장부인 유기전 앞 저작거리는 해만 뜨면 온 세상의 활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북적였습니다. 비단을 파는 상인, 엿을 고는 장수, 먼지와 사람 냄새와 흥정 소리가 한데 뒤섞여 있었지요. 그 북적이는 틈바구니 한복판에 유난히 사람들의 시선을 붙드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푸른색 저고리에 단정한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는데 웃는 낯은 부드러웠으나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감내였습니다. 감내는 손바닥만 한 옥합 하나를 높이 들어 보이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리 와보시지요. 이것은 흔한 연지가 아닙니다. 서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온 신묘한 물건입니다. 칙칙한 얼굴빛도 복사꽃처럼 살려주고 입술에 살짝 얹기만 해도 보는 이의 혼을 빼놓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감내의 말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귀를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선 사람 하나하나를 훑어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사또댁 심부름꾼처럼 보이는 양반? 표정이 영 시큰둥하신 걸 보니 집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이거 하나 사들고 들어가시면 오늘 저녁엔 밥상에 국이 하나 더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비단 장수 어르신, 며느리 선물로 들여보내시면 괜히 구박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감내는 웃음이 번지는 타이밍을 기막히게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리 효험이 좋단 말이오? 감내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 유기전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얼굴에 바르면 빛이 돌고 입술에 얹으면 애정이 도는 물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아 반값으로 내놓는 것이니 늦으시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연지를 들여다보았고, 누구는 감내의 얼굴을 보았고, 누구는 이미 갑부터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다른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바깥을 느긋하게 맴도는 듯 보이던 사내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전직 남사당패 출신답게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몸을 스치는 듯 지나가다가도 누구 하나 거슬리지 않게 비켜나갔고, 어깨가 부딪히는 순간에도 상대는 그저 사람이 많아 그런가 보다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의 손은 늘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인의 허리춤에 매인 주머니 끈이 슬며시 풀렸고, 비단 보따리의 매듭은 어느새 반쯤 느슨해졌습니다. 칠복은 엽전 하나를 엄지손가락으로 퉁겨 공중에 띄웠습니다. 햇빛을 받은 엽전이 번쩍하고 빛나자 사람 몇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주머니 하나, 노리개 하나, 얇은 비단 한 필이 칠복의 소매 안으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헛기침을 하고는 군중 사이를 스쳤습니다. 멀찍이 서 감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감내는 사람들에게 옥합을 건네며 살짝 눈꼬리를 올렸고, 칠복은 그 신호를 알아듣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 부부는 말보다 눈빛이 빨랐습니다. 한쪽이 판을 깔면 다른 한쪽은 이미 수확을 끝낸 뒤였습니다. 잠시 뒤 감내는 마지막 옥합을 팔아치운 척하며 손뼉을 짝 쳤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으신 분들은 다음 장날을 기약하시지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물건은 늘 빨리 동나는 법이니까요.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흩어지는 사이
감내는 태연한 걸음으로 골목 안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칠복도 다른 방향으로 돌아들어와 어느새 그녀의 뒤에 붙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두 사람은 사람 없는 뒷골목에서 마주 섰습니다. 감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건지셨습니까? 칠복이 소매속을 털자 주머니와 놀이개와 작은 비단 꾸러미가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반쯤 넋을 빼놓아 주니 손이 아주 가볍게 놀았습니다. 저 양반들은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허리가 허전한 줄 모를 것입니다. 감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제 말솜씨가 아니었으면 당신도 아직 장터 모퉁이에서 남의 허리끈이나 더듬고 있었을 것입니다. 칠복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평생 업고 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산속 비밀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자락 아래 바위 틈을 돌아 들어가면 작은 동굴 같은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훔쳐온 물건을 잠시 숨겨두는 은밀한 창고와 두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감내는 비단 꾸러미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꽤 값이 나가겠습니다. 저번 달보다 훨씬 낫습니다. 칠복은 주머니를 하나 열어 엽전을 손끝으로 굴렸습니다. 한양 장사꾼들은 겉으론 영악한 척해도 귀와 눈이 먼저 홀리면 손발이 둔해집니다. 감내가 픽 웃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죠?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땅을 울리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점점 가까워지는 그 무거운 발소리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칠복은 재빨리 몸을 낮추었고 감내는 손에 작은 칼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경계할 틈도 없이 입구를 막고 있던 나무판이 거칠게 밀려 열렸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깨는 문틀에 닿을 만큼 넓었고 얼굴엔 깊은 칼 자국이 몇 줄이나 패여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눈빛과 피 냄새 같은 기운을 풍기며 서 있는 산에는 한눈에 범상치 않았습니다. 함경도 산맥을 떠돌며 수많은 관군까지 따돌렸다는 악명 높은 산적 두목, 검은 호랑이였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두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양 바닥을 휘젓고 다닌다는 도둑 부부가 겨우 이 정도였군. 칠복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스듬히 서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 들어올 때는 적어도 목소리라도 먼저 들려주는 법입니다. 산적들에겐 그런 예의가 없습니까? 검은 호랑이의 입꼬리가 빗두름하게 움직였습니다. 혀는 살아있군. 하지만 내가 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목을 비틀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라. 감내가 냉랭하게 받아쳤습니다. 협박은 질릴 만큼 들어봤습니다. 죽일 생각이면 벌써 죽였을 테니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검은 호랑이는 그 말에 잠시 흥미를 느낀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좋다. 본론만 말하지. 나는 전설 속 도깨비 굴을 찾았다. 그 안에는 백호 가죽으로 만든 지도가 숨겨져 있다. 그 지도만 있으면 지하 세계의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칠복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더러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믿든 말든 상관없다. 다만 그 지도를 꺼내는 데엔 너희 같은 손재주와 잔머리가 필요하다. 나 혼자서는 안 되고 너희도 내 힘 없이는 거기까지 못 간다. 감내가 물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호랑이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동굴 안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칠복은 검은 호랑이의 손이 허리에 찬 큰 칼 손잡이를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감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맞서면 죽고 따라가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칠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보물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당신 혼자 다 가질 생각은 마십시오. 검은 호랑이는 비웃었습니다. 살아서 나가기만 해도 감지덕지할 처지에 벌써 분배를 따지느냐? 감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결국 영리한 쪽입니다. 힘센 쪽이 아니라 검은 호랑이는 더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따라와라. 해 지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 세 사람은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은 해가 지기 전인데도 어둑어둑했고 오래된 나무 뿌리들이 뱀처럼 땅 위로 기어 나와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돌산 중턱에 커다란 갈라진 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곳이 단순한 바위 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누군가 일부러 감춰놓은 입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게 그을린 부적 조각들이 바위 곳곳에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 마른 핏자국 같은 얼룩이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감내가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칠복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젖은 흙냄새 사이로 알 수 없는 비릿한 기운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먼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칠복과 감내도 뒤를 따랐습니다. 동굴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기이한 문양들이 빼곡했고 천장에서는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이르자 바위벽 틈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칠복이 다가가 손을 넣어 꺼내보니 오래된 가죽 한 장이었습니다. 희끗한 털무늬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백호 가죽 지도였습니다. 감내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죽이 따뜻합니다. 칠복도 놀랐습니다. 방금 막 짐승의 몸에서 벗겨낸 것처럼 지도가 은근한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표면에 새겨진 글자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물결처럼 흘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호랑이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읽어라. 감내는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였으나 이상하게도 뜻이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글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문이 열리고 땅 아래 길이 드러나니 산자의 욕심으로 들어가 죽지 않고 돌아오면 복을 얻으리라. 그 순간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꿈틀대는 것처럼 동굴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칠복이 감내의 손목을 움켜쥐는 순간 발밑 바닥이 쩍 갈라지며 푹 꺼졌습니다. 세 사람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얼음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칠복이 바로 곁에서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검은 호랑이가 한쪽 무릎을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떨어진 곳은 동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인간 세상의 장터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도깨비불이 허공을 떠다니며 등을 대신했고 기와 지붕을 얹은 집들은 땅에 서 있지 않고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는 사람의 말소리 같다가도 짐승의 울음 같았고 좌판 위에 펼쳐진 물건들은 곡식이나 천이 아니라 빛나는 구슬, 검게 마른 눈물,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병에 담아 팔고 있었고 누군가는 운명을 저울에 올려 값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감내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가 도깨비 시장입니까? 칠복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살아서 이런 곳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런 이빨을 드러낸 도깨비 하나가 좌판 뒤에서 몸을 내밀었습니다. 기억사요, 기억. 첫사랑의 얼굴 한 장이면 평생 굶지 않을 운명을 드리지. 미련도 삽니다. 후회도 삽니다. 다른 쪽에서는
귀가 길쭉한 도깨비가 손짓했습니다. 팔자 바꿔요, 팔자. 과거에 떨어진 신세도 장원급제로 고쳐드립니다. 검은 호랑이가 짜증스럽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닥쳐라. 도깨비 왕은 어디 있지? 그 말이 떨어지자 시장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깨비들은 일제히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 멀리서 북소리가 둔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이는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안쪽 높은 자리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슴뿔 같은 뿔을 머리에 얹고 붉은 비단 같은 안개를 두른 존재였습니다.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도깨비 왕이었습니다. 도깨비 왕은 세 사람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인간들이 제 발로 내 시장에 들어오다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구나. 감내는 겁을 삼킨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두려울수록 더 또렷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도깨비 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래야. 인간들은 늘 빼앗으러 오면서 입으로는 거래를 하지. 칠복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이상값을 치러야 한다면 우리에게도 받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깨비 왕은 잠시 정적 끝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다. 마음에 든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시험을 주겠다. 궁궐 깊은 곳에 숨겨진 보석, 임금의 눈물을 훔쳐오너라. 그것을 가져오면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과 금은 부하가 쏟아지는 화수분을 내리마. 검은 호랑이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곧장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깨비 왕은 너무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너희 이름이 이 시장의 물건이 될 것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주인 없는 그림자, 그런 것으로 말이지. 감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도깨비 왕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시장 뒤편 어둠이 갈라지며 길 하나가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은 마치 궁궐과 무덤과 지하 미궁을 한데 섞어 놓은 듯 했습니다. 붉은 기둥이 늘어서 있었으나 그 끝은 어둠 속으로 꺼져 보이지 않았고 바닥엔 금빛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나 잘못 밟으면 번개처럼 쇠창이 튀어나왔습니다. 칠복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의 미세한 흠집과 공기의 흔들림을 살폈습니다. 그는 훔치는 것만 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감춰놓은 비밀을 찾아내는 대도 타고난 감각이 있었습니다. 감내가 작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합니까? 셋째 돌은 피하십시오. 거긴 함정입니다. 그리고 벽에 새겨진 금빛 문양이 끊긴 자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감내는 그의 말대로 조심히 걸었습니다. 과연 칠복이 짚어낸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바닥 아래에서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만 잘못 디뎠어도 온몸이 꿰뚫렸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둑질도 이렇게 써먹을 날이 오는군요. 칠복도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려면 먼저 남이 숨긴 길을 읽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검은 호랑이는 그런 세심함을 비웃듯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겁쟁이들처럼 굴지 마라. 길은 힘으로 여는 것이다. 그가 몇 걸음 더 내딛는 순간 천장에서 검은 쇠사슬이 뱀처럼 튀어나와 그의 목과 팔을 휘감았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포효하며 힘으로 끊어냈지만 그 대가로 어깨와 팔뚝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핏방울이 돌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힘센 쪽이 아니라 영리한 쪽이 살아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은 호랑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입 다물어라. 보석만 손에 넣으면 그 입도 다물게 해주마. 세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복도 끝에서 마침내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호수였습니다. 물은 까맣게 고여 있었고
그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호수 가운데에는 돌기둥 하나가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 작은 제단 위에 눈물방울 같은 푸른 보석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 앞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고 거대한 몸체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비늘은 젖은 검은 비단처럼 번들거렸고 눈은 천년 묵은 원한을 품은 듯 누렇게 타올랐습니다. 하늘로 오르지 못한 채 땅 아래에 갇혀버린 용의 그림자, 이묵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머리가 천천히 들리더니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도끼 어린 안개가 입가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짐승 따위가 길을 막아? 그는 큰 칼을 뽑아 들고 곧장 돌진했습니다. 칼날이 번쩍하며 이무기의 비늘을 향해 내몰쳤으나 이무기는 몸을 틀어 그 공격을 가볍게 흘려냈습니다. 곧이어 놈의 입에서 검은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두어 걸음 물러서더니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퍼렇게 질렸습니다. 그 억숨이 감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것은 칼로 상대할 것이 아닙니다. 칠복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것, 오랜 기다림과 고독이 그 안에 엉겨 있었습니다. 감내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칠복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감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힘보다 말이 먼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무기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호수의 안개가 그 눈빛에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인간 또 탐욕을 품고 왔느냐? 그 목소리는 바람이 썩은 나무 속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낮고 길었습니다. 감내는 두려움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탐욕이 없는 인간은 드물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슬픔도 보입니다. 이무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슬픔이라. 감내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터에서 사람을 홀릴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조용했고 더 깊었고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가슴 밑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옛날에 하늘을 너무 오래 올려다본 짐승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높이 오르고 싶었지만 끝내 닿지 못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 짐승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 짐승이 가장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무기의 몸이 꿈틀거렸습니다. 도끼가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감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움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은 외로움입니다. 당신은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홀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무기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머리가 조금씩 바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긴 몸이 안개 위에 느슨하게 풀어졌습니다. 마치 천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들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칠복은 숨을 죽이고 제단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발소리 하나 새지 않게 손끝에 바람 한 점 잃지 않게 그는 돌기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무기의 눈이 완전히 감기는 순간 칠복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푸른 보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검은 호랑이가 이를 갈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끼의 절반쯤 망가진 얼굴로도 그의 눈에는 오직 탐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보석 내놔라. 당신이 손댈 물건이 아닙니다. 검은 호랑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칠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살려둘 생각은 없었다. 보석도 화수분도 전부 내 것이다. 감내가 외쳤습니다. 멈추십시오. 이곳은 그런 욕심을 그냥 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은 호랑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칠복에게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호수 둘레 바닥에 새겨져 있던 붉은 문양들이 일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돌바닥이 요란하게 울리고 어둠 속에서 도깨비 왕의 웃음소리가 울려미쳤습니다. 약속을 어긴 자, 탐욕으로 눈먼 자는 이곳에서 나갈 수 없느니라. 검은 호랑이는 당황해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두 발이 돌처럼 굳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다리 전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어 허리, 가슴, 발, 목까지 회색이 번져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눈에 서린 공포가 굳어붙은 채 검은 호랑이는 영원한 돌덩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이려 들던 거구는 이제 호수 곁에 세워진 흉측한 석상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감내는 한참이나 그 돌기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굶주린 욕심이었군요. 칠복은 말없이 보석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곧 도깨비 왕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석상이 든 검은 호랑이를 흘겨보더니 부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험은 끝났다. 약속대로 보석을 가져왔구나. 칠복은 보석을 들고도 선뜻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약속을 지킬 생각이십니까? 도깨비 왕이 웃었습니다. 인간이 내게 약속을 묻는구나. 우습기도 하지. 감내가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깨비왕 님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으니 묻는 것입니다. 도깨비 왕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복이 잠시 망설이다가 보석을 넘기자 도깨비 왕은 그것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러자 푸른 빛이 사방으로 번쩍 퍼지며 보석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칠복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석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도깨비 왕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의 손에 오래 둘 물건이 아니었다. 자, 이제 상을 내려야겠지. 감내와 칠복은 잠자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 왕은 손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 그것이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칠복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죽을 고비까지 몰아넣고 고작 그 말을 하시려는 겁니까? 도깨비 왕은 태연했습니다. 인간들은 늘 금은 뭐 하나 영생 같은 것만 상이라 여기지. 하지만 정작 가장 귀한 말은 가장 시시하다고 비웃는다. 그래서 평생 깨닫지 못한 채 욕심만 줬다가 저 돌덩이 같은 꼴이 되는 것이다. 감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농담입니다. 도깨비 왕은 즐겁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는 손을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시장의 불빛과 호수와 기둥들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감내는 비틀거렸고 칠복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도깨비 왕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울렸습니다. 가거라. 너희 손으로 훔친 것을 이제 무엇에 쓸지 지상에서 직접 정해보아라.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은 다시 산속 동굴 입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는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고 숲 사이로 붉은 저녁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칠복의 손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고 두 사람의 옷자락에는 지하 시장의 푸른 재 같은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지하 세계의 돌이 되어 남았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던 감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살아나온 거 맞습니까? 칠복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내는 그 말뜻을 금세 알아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속이고 훔치며 살아온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 시장에서 본 것들은 두 사람 안에 무언가를 남겨 놓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끝내 무엇이 남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 뒷골목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누군가 가난한 집 문 앞에 쌀자루를 두고 간다는 이야기, 병든 아이를 둔 집에 값비싼 비단과 약재가 몰래 놓인다는 이야기. 장터에서 억울하게 털린 사람이 며칠 뒤 자기 물건을 되찾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달빛이 밝은 밤이면 골목 끝에서 남사당패처럼 가벼운 걸음소리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여자 웃음소리가 얼핏 들린다는 말만 떠돌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감내와 칠복은 쌀락눈이 흩날리는 골목을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품에는 엽전 꾸러미 하나가 있었고, 감내의 보자기 안에는 누군가에게 돌려줄 비단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감내가 눈발 속에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둑입니까? 선인입니까? 칠복도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도둑질을 아주 끄는 것은 아니니 선인이라 하긴 어렵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나쁜 사람들입니까? 칠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보다 덜 나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중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내는 그 말이 마음에 드는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란 원래 딱 잘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칠복이 감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솜씨는 사람뿐 아니라 이무기까지 잠재울 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 저는 평생 당신 말을 잘 듣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제야 그걸 아셨습니까? 진즉 그리 사셨어야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눈 내리는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지나가는 가난한 부부처럼 보였고, 누군가에겐 소문 속 의적처럼 보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끝없이 아래로 끌어당기고 서로를 살피는 마음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깨비 왕의 농담 같던 말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그 시시한 말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진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